오늘 첫 번째 항목이요. 예상 밖의 사필 규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예상 밖의 결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요.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까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선고도 징역 2년이 그냥 나와서요. 바로 법정 구속이 됐고요. 재판부는 안태근 전 국장이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지금 안태근 전 국장의 완패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안태근 전 국장은 이 문제제기가 내부망에 올라올 때까지 서지현 검사 이름은 들어본 일도 없었다라면서 항소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실형 선고까지 될 거는 별로들 예상을 못했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거슬러 가봅시다. 제기된 혐의가 뭐였죠? 2010년 10월 달에 이제 서지현 검사를 안태근 전 국장이 장례식장에서 이제 추행을 했다라는 거였는데요. 서지현 검사가 이것을 문제를 삼으려고 하니까 2014년과 2015년에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게 친고죄에 해당하는 거고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기소 내용에서는 빠지게 됐고요. 다만 인사 보복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린 거죠? 일단 서지현 검사 측의 주장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난 것에 대해서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거든요. 경력 검사를 차장 검사가 없는 소규모청에서 동일 수준의 이제 소규모청으로 전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즉 안태근 전 국장이 성추행 문제제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인사가 이제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거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서지현 검사 측의 주장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그걸 인정했다는 얘기는 성추행도 실제 있었던 걸로 재판부는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이 장례식장의 참석자 진술 및 서지현 검사와 함께 일한 검사들의 증언 등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성추행 의혹을 법무부 감찰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사실 역시 안태근 전 국장이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검찰국장의 인사 권한을 남용해서 인사 담당 검사에게 형평에 맞지 않는 인사안을 작성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판결 나고 나서 서지현 검사 입장 밝힌 게 있나요? 구체적인 이제 입장은 공식적으로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밝힐 거라고 하는데요. 일단 경향신문이라든지 이런 언론에 전달한 이런 얘기들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가 기존에 또 앞으로의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고 피해자들에게는 큰 용기와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도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유죄 판결 기대 안 했다고들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검찰이 뭔가 부실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뜻밖이다 이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고요. 또 민사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서기호 변호사도 이 재판부가 서지현 검사의 인사평정이 좋지 않았다라는 이제 실무자 진술 반박을 위해서 공판 재개 신청을 했었는데 이걸 안 받아줘서 이제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뜻밖이다 이런 언급을 좀 했다고 합니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지금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어떤 흐름에 모처럼 긍정적인 이런 역할을 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상 밖의 사필 규정 이렇게 붙였군요. 그렇습니다. 시사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의도가 실린 저공비행입니다. 그 일본 초계기가 또 근접 위협 비행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방부는 오늘 오후 2시 3분쯤에 일본의 P3 초계기가 남해 2호도 서남방 96km 해상에서 작전 중인 구축함 대조영함에 거리 약 540m, 고도 약 670m까지 접근해서 위협 비행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조영함이 20여 차례 경로 이탈 경고 등을 했음에도 일본 초계기는 응답 없이 이제 이 배 주변을 선회했다라는 건데요. 국방부는 이를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은 자의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고도 6, 70m, 100m도 안 되는 높이에 500m 정도 거리를 두고 비행기가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선회를 계속한 거죠. 정말 아주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초근접이네요. 그죠? 실제로 아래서 봤으면은 비행기가 정말 위협적인 크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높이입니다. 최근에 일본 자위대 이런 위협 비행이 무려 4차례나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날 이제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 대항함 상공에서 저공 비행을 한 게 이게 이제 지금 레이더 논란까지 비화된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후인 지난 18일에도
일본 P1 초계기가 이 해군 이지스함 율곡 2함을 향해서 적어도 위협 비행을 실시했다고 그러고요. 또 22일에도 P3 초계기가 해군 상륙함인 노적봉함하고 군수 지원함인 소양함을 향해서 이 3,600m 거리 상공 3,40m 수준의 위협 비행을 했다. 이렇게 국방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 뭐라고 그래요?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오후에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한국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라는 보고는 받았지만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고 한국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황인데요. 그런데 NH 보도에 이제 방위성 간부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저공 비행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최근에 레이더 논란도 있고 해서 한층 더 주의하고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이 사실관계를 바꿔서 일본을 괴롭히고 있어서 유감이다. 이런 얘기들 지금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가까이 비행하는 거는 아마 촬영도 또 해놨을 텐데 그렇게 이런 게 다 밝혀지면 어떡하려고 이런 말을 하나요? 참. 그러게 말입니다. 최근에 일본은 그 초계기 위협 비행하고 레이더 논란에 대한 양국 간 협의 아예 일방적으로 중단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비췄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우리 측 주장에 대해서 뭐 어떤 레이더 탐지음을 공개하는 걸로 좀 맞섰는데요. 예. 이것도 문제가 있다,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지난 21일에 아예 그냥 한일 양국 간의 협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탐지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본 측 주장은 이 사격 통제용 레이더라는 것은 회전을 하기 때문에 탐지음이 좀 일정하지 않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신들이 이제 그 소리를 녹음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이 공개한 음원을 들어보면 이 삐삐하는 이 탐지음이 실제로 좀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이것은 가공된 소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됐다는 거는 만들었다? 그렇죠. 당시에 광개토 대왕함에 탑재된 이 사격 통제용 레이더가 아닌 다른 레이더도 함께 작동을 하고 있었고 해경의 삼봉호 역시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뭐 사격 통제용 레이더가 작동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레이더 탐지음이 다 담겨 있는 원음을 공개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하지만 일본이 공개한 음원은 자신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편집돼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일본 왜 계속 이럴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뭐 크게 보면은 개헌을 하고 싶은 의도인 거고 작게 보면은 이번 저공 비행도 레이더를 아예 뭐 비춰 달라는 거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는데 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나름 이제 정치적 의도를 해석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일본이 남쿠릴 4개 섬이 해당되는 이른바 북방영토 관련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 사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요. 일본과 러시아는 어제도 관련 협의를 했는데 지금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러시아랑 얘기 안 풀리는 걸 왜 우리한테 이런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아베 신조 총리한테는 뭐 국내 정치적으로 치명적이라는 얘기인 건데요. 지금 아베 신조 총리는 전후 외교의 총결산이다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이 4개 섬 반환 문제에 승부수를 건 상태거든요. 러시아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일본 내에서는 속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국내 지지율 하락의 그 대비용이다 이런 얘기로군요. 그런 얘기입니다. 딱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